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이 1개월 전보다 1.1% 늘어나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1.2% 감소해 내수 지표는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로 SK와 SK우선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개하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다음 달 10일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WWDC에서는 애플의 첫 AI 기능 서비스 등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정 모멘텀 속의 관련주들의 흐름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지표 발표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21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해서 3천 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도 전주 대비해서 4천 건이나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역사적인 최저 수준이다라고 꼽힌다는 20만 건대 초반에서 움직이면서 노동시장 여전히 견고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주 대비해서 3천 건 늘어났다라는 것은 과열된 노동시장이 조금은 식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크로 지표도 있었습니다. 바로 GDP였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1.3%로 나오면서 속보치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순으로 나오는데요. 이 속보치 1.6%에서 0.3% 떨어진 1.3%가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 3.4%를 기록했는데 여기에서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022년 2분기 이후로는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원인으로는 당연히 고금리를 꼽았습니다. 고금리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기업의 성장세도 한풀 꺾였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잠재 성장 범위에 대해서 1.8%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가 나온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장의 긍정적인 지표들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특히 간밤 있었던 4.6%를 돌파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부담을 안겨줬었는데 간밤에는 4.5%대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지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지표는 4월 지표였는데요. 이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 소매 판매와 투자는 반면에 감소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생산 쪽에서 자동차가 8% 이상 증가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4%나 떨어졌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현재 2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상황이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다. 이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 승용차를 포함한 내구재 쪽에서 5.8%나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동행지수는
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를 반영하는 선행지수는 올라가면서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정부에서는 총평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3월은 숨고르기였다. 그리고 4월 들어서는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다. 4월은 2분기의 시작이니만큼 출발이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수 어떻게 흐름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지수 오늘 강보합 출발했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부터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지수 상승 탄력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49% 오르면서 264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S&P에서 신용등급 하향 소식을 전해졌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반등세에 나서줬습니다. 이 테슬라발 호재가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인들이 FSD, 그러니까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한 달에 13만 원 정도씩 주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이것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판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침투율이 0%입니다. 그런데 이게 1%씩 늘어나게 될 때마다 1,350만 달러나 수익이 증가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장 초반에 매수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5천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최근 3거래일 중에서 정말 2조 넘는 대량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원대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K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이 있었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다고 오늘 장 초반 7%까지 급등했다가 음봉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지만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0.37% 오름세 보여주면서 83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화장품 쪽은 또 유난히 빛났습니다. 간밤에 울타뷰티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올리브영이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디 브랜드들이 정말 잘 팔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사했고 또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중국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비중국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나홀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빛났던 섹터는 바로 해운이었습니다.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700선을 돌파했다라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번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통상적으로 3월에서 5월은 아주 비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급등세를 보여줬던 것은 역시나 홍해 사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다니는 선박을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한 50여 차례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선박들이 희망봉 우회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거리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게 되면서 운임지수가 크게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당분간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2,700선을 돌파했지만 앞으로는 4,000선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 상황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운업계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 관련주 흐름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번 스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대장격의 역할을 했던 것은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지금 현재 1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27%까지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 조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 13%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한해운의 선박 4척을 매각해서 앞으로 2,7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생산 발표됐습니다. 4월의 산업생산인데 지난번에 나왔던 것보다는 한 달 만에 반등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런 기조를 살펴보면서 상방, 하방 압력이 모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혼조 양상이다라고 분석을 해줬고요. 미국에서도 GDP 잠정치가 나타났습니다. 속보치보다는 낮게 집계가 됐는데 이 수치를 보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11월 정도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 바로 PCE 물가지수 오늘 공개됩니다. 오늘 밤에 저희 방송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만큼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 통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 반등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점은 굉장히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좀 살펴보니까요. 해운 섹터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해운주의 상승을 견인해 왔던 부분이 고환율과 또 운임 강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 하반기까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 지수, 운임 지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해서 경제가 좀 글로벌 경제가 좋게 돌아갈 때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좀 선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좀 전에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반군의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홍해 쪽으로의 진출을 못하는 부분들, 우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운임 상승을 일단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빼고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현재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운임 지수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중동 쪽에 어떤 문제가 소멸되었을 때 과연 현재 그 운임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그 대한해운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관련 섹터의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대한해운이 이번에 이제 VLCC 4척을 그 사우디의 선주에게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었어요. 약 한 2,700억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한 7천억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시가총액인데 그에 비해서 선박 4척의 매각 금액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선박을 팔게 되면 영업을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인데 이 VLCC로 스팟 운임을 이제 받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영업이익의 손실은 100억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임 지수들이 꽤나 올라온 상황이지만
2021년도나 2020년도 팬데믹 때 그때 경기가 굉장히 이제 화랑일 때 운임 지수에 비하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반등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해운주들 같은 해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용선을 통해서 또 배를 빌려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아픈 추억이 있죠.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던 네. 이유가 글로벌 경기 굉장히 좋을 때 이제 굉장히 비싼 요금의 장기 용선 계약들을 하면서 그게 이제 운임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갔던 부분이었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장기 용선 계약을 한다라면 향후 뭐 글로벌 경기, 뭐 금리 인하에 따른 상승 흐름들이 나왔을 때 분명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VLCC를 매각 결정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결국은 금리 사이클이 인하로 내려가는 시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각 국가마다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회복이 굉장히 빠를 거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라면 결국 물동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해운주들은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해운주에 대한 접근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전해 들어봤고요. 이어서 수출 데이터가 좋은 쪽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뭐 바르는 쪽, 그리고 예뻐지는 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예뻐지는 것이 얼굴뿐만이 아니라 주가 역시도 함께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도 살펴보니까 미용기기 섹터 2%대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K뷰티 하면서 떠오르는 쪽이 미용기기 쪽인데 네. 앞으로도 관심 계속해서 가져볼까요? 네, 미용 의료기기 쪽도 저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장률 부분이 조금 주목을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뭔가 이런 점유율이라든지 네. 이런 외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쪽이 워낙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런 확대 기조가 나오면 나올수록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미용 의료기기의 특징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이 매출 비중에서 30-40% 이상이 소모품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일부 지역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 기기를 먼저 팔고 이제 소모품이 같이 따라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여전히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룸 자체가 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진출한 지역에서의 소모품 매출 한 30%대 초반인 데가 많은데 그게 좀 꽉 차 있는 데 한 4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룸에 따른 외형 성장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이게 또 지역적인 부분이 신규 지역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미용 의료기를 보시면 미국 쪽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었던 수출 금액들이 최근에 뭐 브라질이라든지 기타 지역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핵심 KC 카우로 나오는 그런 이제 지역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지역적인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적인 확장이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조금 해보시려면은 과거 네. 이제 보톨리늄 톡신과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그때도 이제 뭐 PR 수준 25배에서 뭐 이제 리포트들 50배까지 본다 해서 막 쭉 슈팅 나왔잖아요. 네.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지역에 대한 확대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소모품에 대한 특성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의료기기 쪽으로 같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기업이랑 너무 이렇게 연계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기기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거고 우리나라 좀 소모품 쪽으로 집중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뭐 엔터라든지 콘텐츠 쪽에서 이벤트들이 터지면 터질수록 또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그 APR 얘기도 해주셨는데 리포트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게 목표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가 좀 실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리포트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굉장히 좋게 흘러가거든요. 뭐 최근에 한미반도체도 목표 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 다음에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2차 전지는 대부분의 좀 실적 흐름들이 좋지 않은데 PN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PNT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나마 제일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지금 이제 목표 주가가 지금 이제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4만 원대 목표 주가 9만 원이 나왔거든요. 네.
목표 주가 91,000원이 나왔고 다른 데서도 7만 원대를 막 불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슈팅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네. 슈팅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APR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리포트에서 커버를 시작을 한다거나 거기에 따른 좀 영향력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리포트의 흐름들을 보시면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화장품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와 연관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PNT 같은 경우 시청자분께서도 고점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좀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APR 이야기 조금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올해 상장한 종목입니다. 상장 기대감 때문에 약간 좀 초반에 올랐다가 사실은 첫날의 고가 부근까지는 아직까지 그래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의 주가 수준은 그럼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은 보호해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네. 큰데 이 종목은 애초에 그거를 떨궈내기 위해서 첫 달에 보호해서 물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털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눌린 다음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IPO 한 다음에 한 6개월이 지나야 좀 바닥 다지면서 이런 IPO 물량에 따라서 뭐 6개월 만에 반등이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1년이 걸리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해당 종목은 첫 달에 그냥 다 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남은 보유해서 물량이 6개월 동안 6.34%, 그다음에 12개월 동안은 1%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터져 나올 게 별로 없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홈뷰티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30%대 이상을 좀 목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기기가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다면 관련된 매출이 이제 외형 확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추세나 이런 부분으로 보긴 좀 어렵지만 신규 상장된 날을 좀 끝나고 그걸 배제하고 봤을 때 일정한 물량을 소화하면서 2달 동안의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최근에 그 직전 라인들을 좀 뚫어주면서 지금 이평선도 우상향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업황적인 흐름들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 높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홈뷰티 관련된 수출 데이터도 지난달에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데이터의 꺾임 흐름들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우상향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우상향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는 것, 예뻐지는 것 얘기를 했는데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Y2K 패션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갭이 큰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패션과 의류 관련된 섹터 굉장히 불을 뿜고 있다고 봐야겠죠.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섹터 전반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저께 미증시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섹터들이 하락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나이키라든지 어떤 의류 관련된 네.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재고적인 부분들의 문제를 좀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갭이라든지 H&M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OEM이나 ODM을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이제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베트남 쪽에 공장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환율이 원화가 이제 좀 약세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 흐름이 수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장부상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 의류 생산하는 기업들 지금 오늘 보면 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기업들 많은데 한세실업이라든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기업들이 네.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퍼가 한 7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이 좋아지면 그 퍼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네.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시다시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화장품, 자동차 실적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네.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의류 관련된 기업들까지 거기에 좀 가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섹터 안에서 살펴보니까 JS 코퍼레이션이 급등세가 또 눈에 띕니다. 그렇죠. 사실 실적이 나온 건 좀 더 전이었는데 오늘의 네. 분위기 편승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인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제 어떤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호재긴 한데 그게 이제 시장에 부각되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줘야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 종목의 개별 실적 이슈다 저평가된 기업들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못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예로 식음료 관련 종목들 사실 시장에서 한동안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이 좀 소외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처럼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투자의 아이디어가 좀 통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음식료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K 하면 요즘에 또 떠오르는 게 푸드 쪽도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뭐 빨간불 오늘 켜고는 있지만 그다지 상승 여력이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서 투자 전략 가져갈까요? 사실 이제 산업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출에 대한 성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해당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성장 폭 자체가 네. 굉장히 크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방어주 역할을 해주던 산업군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밸류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수출 쪽으로 완전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수출 기업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따른 밸류를 측정을 해줘야지라는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왕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걸로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주가가 오른 거는 맞는데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려면은 이 라면 업계라든지 식품 업계에서의 YOY의 수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를 봐야 되는데 라면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쪽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로스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과연 방어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올 만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뭐 단기적으로 우리 불닭볶음면이나 네. 이런 기대감으로 나왔었던 부분은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 좀 차익이 나올 확률도 배제할 수 없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눌림목 매수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필요해 보이는 먹거리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스페이스 관계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뭐 밝혔습니다. 이제 뭐 달에 가겠다 이런 의지인데 사실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오늘 꽤 많이 불을 뿜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 45년입니다. 100조를 다 투입을 하는 네. 게 45년입니다. 45년이면요. 20년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좀 감이 잘 안 잡히죠. 이제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도 생각이 잘 안 드는데. 너무 멀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26년까지가 1조가 조금 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청단위의 예산, 물론 그게 적다는 금액은 네. 아니지만 청단위로 됐고 우주 산업 자체가 돈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정부의 지원으로 봤을 때 이거 뭐 5대 강국으로 만든다는데 이거 갖다가 될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물음표가 슝슝슝슝 달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날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제적으로 좀 주가가 눌렸어요. 그랬는데 AP성이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은 이거 빨리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산업적으로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만 합니다. 그 이유가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원앱이라든지 뭐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나라 시장에 돌격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올 거예요. 45년까지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도 승부를 보려면 단기적으로 뭔가 더 추가적인 이벤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책 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일단 포인트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주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그게 세트레가이랑 AP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주적인 흐름들이 이제 2분기 이후에 원앱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에서의 수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공시가 탁탁탁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네. 거기에 따른 또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단기 차익에 대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도 약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이나 월봉상 좀 약간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거든요. 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주선을 좀 항상 지지를 하면서 상승하고 10주선 조정 나오고 상승하고 10주선 조정 나오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10주선이 이탈이 되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이 나와서 눌림과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한번 쭉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HBM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님. HBM 납품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테스트 공정도 좀 중요하다, 이걸 바라보자라는 전망이 나지만 현대차증권에서 YC와 테크인, DI를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대표님께서는 또 YC에 대해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이유가 있습니까? 우상향 신고가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그 거래 대금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계속해서 수급이 좋은 상황이고 네. 주가도 뭐 한 2, 3일 전에 21선을 좀 이탈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사실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미증시 살짝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의 조정으로 이제 들어가는가 했는데 오늘 또 YC라는 종목이 거래 대금을 폭발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저항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나는 추세 무너지지 않았고 상승으로 갈 거야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AI 시대입니다. 지금 막 개화기라서 우리가 막 체감이 크게 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조만간 뭐 우리 실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다 AI가 들어갈 것 같고요. 뭐 제자리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인데 이 많은 데이터를 소모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서버단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트래픽이 네.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사용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서버를 확충하는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GPU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엔비디아 보면 뭐 천비디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발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모든 빅테크 공기업들부터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엔비디아의 GPU를 이제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결국은 제품이 제대로 이제 성능을 발휘하는가 아니면 불량이 나왔는가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도브 반도체인가 해서 이제 일본 기업이 거의 독과점적으로 이렇게 하던 사업이었는데 YC가 여기에 이제 국산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이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존의 반도체 쪽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어떤 일본에서 독과점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국산화시켰다 하면 굉장히 이제 각광받으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YC도 그런 부분에 의한 수혜를 입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지금 현재 뭐 사실 시장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 예전만큼 강한 흐름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올해 말까지 GPU 출하해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거의 뭐 어드반 테스트하는 그 일본 기업이 다 가져가던 부분들 YC가 한 절반 정도는 가져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어떤 기대감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에서도 채널을 다변화하는 부분들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뭐 삼성에는 물량을 납품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YC에 대한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BH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지나면 바로 6월이 됩니다.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 시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 특별히 BH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까요? 일단은 뭐 대장은 LG노텍과 BH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BH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WWDC에서
대해서 만약에 기대감, 물론 이제 하반기에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는 받겠죠.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 16이 15 대비했을 때 이제 10% 정도 더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WWDC에서 기대감을 키워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세론의 흐름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제품 출시까지는 일정에 대한 좀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기보유자분들은 일단 좀 끌고 가보시는 방향으로 보시되 저는 뭐 27,000원부터 29,000원 라인의 그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를 할까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이제 만약에 WWDC에서 약간의 좀 모멘텀이 축소가 되면서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면 그런 수익 실현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노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모두 화장품 섹터에서 골라오신 만큼 섹터 이야기를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사실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옵니다. 본부장님. 이제 또 관세와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점차 이제 줄인다라는 소식입니다. 더욱더 화장품주 상승의 날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 주신 뭐 주요 수혜주는 세와 PNC로 지금 5% 정도 네.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좀 나쁠 게 지금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 지역에서의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이제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지역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발의 영향을 받는 화장품들을 좀 일단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더불어서 색조 OEM 쪽,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랩, 뭐 아이패밀리에스시,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의 상승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수출 데이터가 워낙 긍정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SNS를 기반으로 이제 빠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색조는 우리나라가 지금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여전히 유지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출 지역들이 좀 다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에다가 주요 지역에서의 이런 주요 고객사들의 이런 사업 진출들, 왜냐면 잘 되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서울 지역에 계시면 좀 많이 느끼실 텐데 지하철에 그렇게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영이나 이런 다이소 가보시면은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데이터로 찍히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종목군들 보시면 국내에서도 굉장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의 상승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23년 첫 번째 1분기 이후부터는 리포트도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뭐 최고 실적 기록할 것이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남아있다, 이런 내용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 조금 과하게 올라간 종목군들은 당연히 조정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좀 차기로 오히려 순환 매들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코스메스 같은 경우 좀 살펴보니까요. ODM의 뭐 대장이다 이런 리포트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속해서 바라볼 만한데 지금의 주가 위치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아직 상승률이 좀 상당히 네.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권에서 뭐 몇백 프로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최근에서야 드디어 직전 고점을 힘들게 뚫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뭐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방룸이 남아 있을 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법인들에 대한 모든 법인들에서의 좀 고른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향후의 외형 성장도 상당히 기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장품 쪽은 결국에 색조를 기반으로 하는 OEM, ODM 쪽이 핵심입니다. 그 생산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핵심 카우를 갖고 있는, 지금은 이제 색조 쪽으로 워낙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 인디 쪽이 뜨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4대장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외형 성장이 계속 쪽으로 나오게 되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후발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단기적으로 좀 안 좋게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당히 좀 상향 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 따라서 저는 코스맥스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도 대부분 20만 원대 이상을 좀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방룸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고요. 손절 라인은 14만 2천 원입니다. 직전 고점 라인 부분에서 약간 횡보했었던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현재가부터 21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무난하게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원픽 종목 코스맥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화장품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최근에 수출 데이터 계속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망이 이어질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데 네. 앞에서 이제 너무 이야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붙일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OEM 업체 그 코스맥스 얘기하셨는데 한국 콜마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일단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 화장품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리콘투 거의 뭐 모든 화장품 섹터들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면에는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유동성 장세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끝나면서 실적 장세, 금리가 이렇게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 섹터의 수출 데이터, 뭐 중국에서의 매출이 그동안 이제 계속 빠지면서 안 좋았던 네. 부분들 미국이 커버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러면 끝났냐? 중국도 성장 중입니다. 네. 8% 정도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상승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일중 FTA를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서비스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업을 논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FTA나 무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화장품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멘텀까지 더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기관 수급들 굉장히 골고루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순환매를 노려보되 조금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 수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한국 콜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콜마에 오늘 사실 이제 준비했던 시점보다 네.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오늘장 내일장 그 종가 베팅 시간에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63,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그 신고가 구간으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달성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크다 이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가이던스 잡혀 있는 실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잡혀 있는 실적이 1,942억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퍼 10배를 준다고 하더라도요. 시총 한 2조 정도는 부담이 없다. 그럼 여기서 한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총 2조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없는 분들께서는 요 종목 공략도 해보실 수 있겠다. 다만 오늘 저기 섹터 전반적으로 좀 뜨겁게 이렇게 불타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흐름들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사실 손절가 지금 밸류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뜨고 있는 종목에 손절가 필요할까?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 건데 라는 관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뭐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8,9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사이드 한 30%에서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 한국콜마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섹터 내에서도 산발적으로 종목들이 오르면서 대응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세나가 포착한 종목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G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실적과 수급은 95점이고요. 차트와 신호 강도 90점, 그리고 모멘텀은 85점 기록하면서 종합 점수 91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뜨겁다는 바로 화장품 관련 종목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서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아모레G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해외 수출 모멘텀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받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스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조금 아쉽게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3% 가까이 빠짐세 보이면서요. 3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펌텍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과 신호 강도가 85점 나왔고요. 차트와 실적은 80점, 그리고 수급은 75점으로 종합점수 81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3월 말에 21,000원에 불과하던 주가였는데 쭉 빠르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화장품 용기 업계 내에서는 국내 1등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전 거래일 대비해서 4%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3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 차례가 됐죠. 이 마지막 종목은 바로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와 신호 강도가 85점 기록했고요. 수급과 모멘텀은 75점, 그리고 실적은 80점 기록하면서 종합 점수 8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도 꼽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 횡성에 제2공장을 가동하게 되면서 무균 충전 음료 OEM 사업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받아가면서 어제 장중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낙폭을 키우기는 했지만 상승 탄력 다시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0.7%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면서 4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6시 30분에 방영되는 온트레이닝 AI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과 관련된 모멘텀 있습니다. 스페이스 관계도 프로젝트에 10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수주 성과가 관건인 만큼 앞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료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평가 종목 안에서 순환매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